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미준 21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시대를 통찰하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케냐가 부정선거 의혹으로 시민들의 거리 시위와 야권 연합 후보의 대선 불복 관련 법정 공방 등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케냐 교회 연합은 범국민 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이혜원 대표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 전 실행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는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시행 전 불공정한 요소를 제거하고 각 종교마다 실태 파악이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평택국제대교 붕괴 여파로 43번 국도통제가 다음 달 초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교통통제가 이어지면서 인근 우회도로까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길이 막히면 막힌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우리 삶도 어디 한 군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영향이 주변 모두에 미치게 되는데요. 내가 있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일하는 것, 이 작은 충성과 신실함이 결국은 나를 넘어 우리를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국가를 세우게 될 겁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전국 목회자와 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미준 21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일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 요구하는 영성은 어떤 모습일까?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는 교회가 본질을 잃고 세상이 바라는 성공에 목말라 하고 있다며 세상을 뒤쫓아가는 데서 벗어나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올바르게 인식해 새로운 생각으로 사람들과 성도들을 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이유는 사람이 많이 모였거나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한미준 21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직면한 포스트 모더니즘과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미준 21 정성진 대표는 반기독교적인 사회 흐름과 교회 내 갈등, 양극화 문제 등 한국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목회자가 시대를 통찰하며 영성과 야성을 키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의 동력이 떨어지고 개척이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동력과 야성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500여 명의 목회자들은 미래 한국에 주님이 함께하실 것을 믿고 주어진 사명의 길 가운데 굳세게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이가 이제 많은 입장에서 우리 이제 신학도 하고 목회를 하는 있는데 이런 쪽에서 좀 많이 배워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2003년에 출범한 한미준은 한국교회 선배 목회자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예배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만든 공동체로 매년 세미나를 통해 이론적 지식이 아닌 목회 현장에서의 살아있는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미준은 앞으로도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위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급변하는 시대 속 올바른 목회 방향을 설정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영성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문화예술인들에게 자신의 달란트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1회 문화예술인 타문화 선교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히스팝 최종환 대표는 세상을 뒤흔드는 것은 문화 선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독 문화가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미션 파트너스는 선교사와 문화예술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선교 현장 연결 등에 힘쓸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신운영이사회가 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총신신대원생과 대학생에게 전달했습니다. 총신운영이사회 강진상 이사장은 총신이 여전히 혼란 속에 있어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학생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자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복음화는 아시아교회가라는 주제로 지난 2013년 홍콩에서 시작된 아시아 리더스 서밋이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성령 충만이라며 여기 모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시아와 전 세계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한국교회 환경연구소가 주관한 지역과 교회 에너지 적정기술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적정기술을 연구하는 마을기술센터 핸즈의 정혜원 대표가 강사로 나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태양광 발전기와 햇빛 건조기 등을 소개하고 만들어보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국제제자훈련원이 주관하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10월 30일부터 4박 5일간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와 국제목양사역원 최홍준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서는 이번 세미나는 28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선착순으로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케냐가 대통령 선거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연루 의혹인데요. 그 여파가 아직까지도 가시지 않은 모양입니다. 자세한 내용 케냐 현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인준 선교사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인준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케냐 대통령 선거 이후 부정선거 관련 후유증이 대단했습니다. 대선 결과 무효 소송도 제기되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케냐의 선거는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한꺼번에 넣는 총선으로 매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8일 실시되어진 총선의 결과는 집권여당 전 대통령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야당 대통령 후보와 야권은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이고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불복의 의사를 밝힌 가운데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시위대의 심판을 발표하여 현재 약 25명의 시위대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권과 의심들은 적어도 100여 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발표되어 혼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민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그 이유는 지난 8월 8일 총선 후 케냐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결과 발표를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 번 미루다가 지난 11일 밤늦게 결과를 발표했으나 야권은 부정선거 의혹과 개표 결과 통계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에 시위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케냐는 지난 2007년 선거 후 종족 분쟁의 유혈 사태로 최소 1,100명이 숨지고 60여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조짐이 시작된 가운데 계속해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나라나 정치가 불안하면 국민들이 가장 힘든 상황이 되는데 현재 상황들이 하루속히 정리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네, 케냐 총선이 종료된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야권의 주변층이 있는 케냐 서북부 키스무 지역과 나이로비 여러 지역에서 총선 결과에 불복한 시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개선된 우후루 대통령은 트라이언설에서 케냐의 안정과 통합을 강조하며 야권과 협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부족 간의 유혈 충돌이 중지되고 선거 결과를 수용해서 혼란한 전국이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국가가 어지러울 때 중심을 잡아주는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케냐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계 현안들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는 소득세법 관련으로 종교인 과세 문제를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에게 들어봤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종교인 과세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입장을 발표하셨어요. 대략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먼저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법안 그대로 강행하게 되면 네. 이게 종교 간에, 종단 간에, 또 종파 간에 너무 불공정이 심해가지고 네. 이게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되고요. 국민 통합이 저해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불공정한 요소를 모두 제거하고 공정한 과세를 하자는 것이 저희의 취지입니다. 사실은 뭐 아예 반대하자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아닌데도 조금은 여론에서 일방적으로 좀 몰아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문자 폭탄을 보내는 특정 세력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특정 집단 그룹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막 오도를 하면서 특히 이제 그분들은 보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이 종교인 과세가 기독교인들만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면 무속인과 1인 사찰 간에도 굉장히 심각한 불공평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현행법대로 하게 되면 무속인들은 상당히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무속인들과 1인 사찰이 둘 다 저소득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소득 무속인은 정부에서 오히려 보조금을 이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받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있는데 1인 사찰은 보조금을 절대 못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불교인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피해도 없게 하자라는 건데 이런 얘기는 쏙 빼놓고 마치 기독교인들이 자기들 세금 안 내려고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론을 오도하고 있죠. 특정 세력이. 맞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씀해 주셨듯이 개신교만 반대를 하는 것처럼 절대 아닙니다. 비춰지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불교가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인 사찰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 1인 사찰은 지금 이대로 제도를 강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속인들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그렇죠. 1인 사찰은 다 배제가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교회들은 오히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미자립 교회나 굉장히 재정이 어려운 교회들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죠.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조금 자세하게 이러한 종교 안에 예.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나 소통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소통도 필요하고 첫째 실태 파악이 제일 먼저 돼야 됩니다. 네. 어떤 식으로 비용과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종교끼리도 굉장히 다양한 게요. A 종교는 성직자들이 대부분 이제 가정도 없고 혼자이시기 때문에 네. 소득을 굉장히 낮게 잡아주고 있지만 네. 더 이제 다른 점은 소득은 낮게 잡아주는 대신에 활동비나 업무 추진비나 이런 형식으로 경비를 굉장히 많이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소득은 낮으니까 세금은 적게 내죠. 그렇죠. 하지만 사실상 그 쓰고 누리고 지출하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종교는 대부분 가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출에 있어서 이제 업무 추진비나 활동비는 거의 없고 모두 네. 받는 돈이 다 소득으로 잡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100만 원을 쓰더라도 한쪽은 소득이 한 20-30만 원 잡혀 있고 활동비가 70만 원 정도 잡혀 있으면 세금은 100만 원 전체를 소득으로 받는 사람보다는 그렇죠. 뭐 10분의 2, 5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 불공정의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이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각 종교마다 소득과 지출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태 파악부터 하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의 과정들보다는 사실은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네. 그거 조세라고 하는 게 종교인 과세만이 아니라 어떤 조세든지 조세는 네. 부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공정해야 사람들이 내고 내면서 또 기꺼이 내고 네. 성실 납세가 되고 조세 저항이 없고 이게 조세를 부과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모든 다른 조세에 대해서는 공정이 제1 기준인데 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만은 불공정하고 것을 그대로 두고 넘어가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 이런 필요한 일들을 다 미리 준비를 하고 하자고 얘기하는데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네. 기독교인들이 세금 안 내려고 그런다 뭐 이러면서 네.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네.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반사회적인 종교, 그리고 일반인들로부터 자꾸 유리시키고 지탄하려고 하는 어떤 음모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또 국회에서 느끼기에도 이러한 부당함이 충분히 있음에도 정부나 이제 기재부 측에서는 조금은 밀어붙이려고 하는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탁상 행정을 하시고 책상에만 앉아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이제 이분들은 저는 정치적으로 어떤 뭐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원래 이렇게 과세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조세 이론대로만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세 이론으로 보기에는 이건 자기들 보기에는 뭐 매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을 본인들이 알고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인지하기 위해서도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행정을 하려고 그랬는지 본인들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실태 파악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안 돼 있어요, 전혀. 보시는 건데 그렇다면 당장 어쨌든 내년 시행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과세관청이 앞으로 남은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5달 동안을 인력을 여기다 모두 투입을 해서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고 그래서 불공정한 모든 요소를 제거해서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만든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유예 법안을 내는 이유도 빨리 이 준비를 하고 불공정의 요소를 없애는데 진력하라라는 일종의 주문이고 요청이고 압박입니다. 사실은 뭐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 가지 행정을 해야죠. 그럼요. 더욱더 좋은 부분일 텐데요. 좀 잘 절충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 세금이 있는 곳에 복지가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텐데요.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회 대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죠. 80~90%가 미자립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될 텐데 그 복지비 지출을 감당할 준비는 돼 있는 겁니까? 사실 안 돼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정부가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실행하는데 178조가 든다고 본인들은 얘기하는데 심지어 국가기관마저도 그건 턱도 없이 모자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몇백 조가 드는 상황이에요. 이 몇백 조를 조달할 재원도 없는데 이제 종교인 과세까지 거기에 얹어지게 되면 전국에 있는 교회들의 80% 이상이 사실 세금을 낼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부로부터 오히려 지원을 받아야 될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소득세의 기준은 뭐냐면 일정 선 이상이 되면 세금을 내고 그 선에 미달하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당장 대형교회 일부는 세금을 내겠지만 미자립교회 80%나 되는 미자립교회들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사실상 이대로 시행되면 교회는 좋아요. 교회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정부는 지금 재원 마련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의논도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임시국회가 마무리되고 9월에 정기국회가 들어가게 되면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향후 일정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정감사를 먼저 하고 나면 그리고 이제 법안을 심사하거든요. 주로 지금 국정감사가 10월 말까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럼 주로 11월이 돼야 이 법안을 심사할 겁니다. 법안을 심사하는데 이제 조세 소위에서 먼저 다루거든요. 조세 소위에서는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준비가 그때까지 안 돼 있으면 상당히 진행하고 이것을 강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과는 조금 더 양상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이 탁상 행정만 하는 정부 관료들과는 달리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매일 민원인들, 국민들을 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더 알거든요, 피부로. 그래서 이게 이대로 강행됐다가는 종교 간의 갈등. 왜냐하면 저 종교는 왜 우리랑 똑같은데 더 세금을 덜 내? 우리는 왜 더 많이 내?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종교 간의 갈등, 종단 간의 갈등, 종파 간의 갈등,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려하는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덮어두고 그냥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앞으로 뭐 짧게 남은 시간이라면 좀 짧게 남아있는 기간이지만 안에 여러 가지 좀 국면들이 새롭게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종교인 과세이지만요. 또 저희가 짚고 가야 할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어요. 차별금지법 그리고 지금 할랄 반대 관련해서 이슬람 관련 법률들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향방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일 시급한 게 개헌. 헌법에 이슬람
이민자들, 실제 불법 체류자마저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병역과 납세 등등 국민의 4대 의무를 다 행하고 나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해주려는 헌법 개정안들이 지금 마구 밀어붙여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누리는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준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이슬람 불법 이민자도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국민과 똑같은 권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법 체류자인데도 국민과 다르게 대우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유럽이 그런 식으로 이슬람 이민자들을 대우했다가 지금 저렇게 테러의 온상이 되고 있잖아요. 날마다 매일의 삶으로 테러를 겪어내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헌법의 개정안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 혼인에 대한 헌법의 조항을 고치려고 합니다.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결합,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이 혼인이다라고 한 우리 헌법을 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결합, 성평등이라고 하면 양성평등과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71개의 성이 있다고 영국법은 얘기하고 미국법은 59개의 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남성 동성애자, 여성 동성애자, 무성애, 이성애, 양성애, 범성애 그 수십 개의 성을 다 혼인, 성에 대해서 혼인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우리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있거든요. 1차 관문은 저희가 어렵게 엊그제 막아냈지만 아직 다 막아낸 게 아니고 2차, 3차 산 넘어 산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동성애 또는 동성혼이 헌법에서 조장되는 것을 원치 않는 분들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여론조사가 올 때 여성의 지위 강화를 위해서 성평등의 조건을 강화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성평등은 동성애를 강화하는 겁니다. 여성의 지위 강화는 양성평등하고는 관련이 있는데 성평등은 동성애를 얘기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도 조금 더 깨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표님께서 교계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국민의 권리와 행복권을 추구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잘 비춰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이 특정 종교를 아니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통적인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그 경북 지역을 갔더니 유림들, 향교, 유도회 이런 분들이 동성혼,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해달라고 얘기하세요. 이거는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전통 가치와 연결된 문제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내용들이 좀 잘 전개가 되고요. 국민들도 조금 더 힘을 보태서 모두가 좀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잘 건설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부지방은 늦더위가 남았지만 다른 지역은 당분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계절의 변화를 실감케 하는데요. 맑은 하늘과 상쾌한 공기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